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가 4,990. 그래도 한 37포인트, 0.67%, 0.76%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5,000포인트를 개장 초에 달성했잖아요. 어떤 감정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어떤 느낌으로 보셨습니까? 처음에 기자 생활할 때 이게 얼마였었던가라고 다시 좀 찾아봤더니 네. 1700에서 19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번 통계를 다시 찾아봤는데 3000을 뚫었던 게 불과 4년 전인 2021년이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불렀던 게 박스피, 박스 안에서 갇혀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5000을 뚫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박스피 대표적인 시절이었고 강영현 기자는요? 제가 이제 2017년에 증권부에 있었는데 그때 쓴 기사를 어제 후배가 보내줬어요. 예. 2017년 6월에 쓴 기사였는데 제목이 이제 다시 주식이다. 코스피 사상천 2400 터치. 배당 성향 높아지면 300도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막 기사에 보면은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2600까지 올라갔다 이러면서 네. 막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엄청 막 흥분을 하면서 기사를 썼던데 그게 벌써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의 지수에. 생각하면은. 그래서 진짜 사실 이 5천은 상상도 못했던 수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박스피라는 오명이 굉장히 컸었고 오를 수는 있겠으나 설마 5천까지? 근데 5천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26년 상반기쯤엔 가능하겠다. 그게 1월에 3주 만에 가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일 뭔가 약간 나이 인지가는 것 같은데 네. 1200, 130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대 초반. 그러고 있다가 그때 펀드 열풍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처음으로 2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가자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나서 리먼 사태 터지면서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거래소에 앉아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세 자리는 못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1000 밑으로 내려왔어요. 800 얼마까지 찍었어요. 그렇죠. 900이 살짝 깨졌었죠.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야 2000 이제 넘었으니까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야 세 자리는 이제 내 생에는 못 보겠구나라고 했는데 세 자리도 찍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5000이라는 숫자는 정말 제 생에는 못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이삿짐 정리하다가 아주 예전 신문하고 2008년 제가 처음으로 경제방송 앵커하면서 막 공부할 때 썼던 노트를 열어봤거든요. 2008년에 코스피 코스닥 급락 사이드카 몇 번, 17번, 18번, 19번, 20번 매일같이 쓰던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2008년 9월 신문이었는데 환율 1200원 돌파, 전쟁터 방불 막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원화가 또 빠르게 이제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네. 지금 이 코스피 5000 시대 오늘 지금 딱 500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 아니면 재평가가 시작됐다. 아니면 조금 과열됐다. 어떻게들 평가하세요? 일단은 46년만이라고 하는데 이 5000P 달성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전반적으로 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투자 대안이 나온 거 아니냐. 이제 본격적으로 머니무브가 이제 시작될 거다. 이런 기대도 있고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이 450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보다 한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게 이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장점으로서 이제 우리의 어떤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 뒤에 너무 반도체 그리고 조선이나 방산, 자동차 이런 소수 업종에만 랠리가 집중되어 있어서 나머지 어떤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중형주는 사실 8% 정도 올랐고 소형주도 1.2% 올랐고 코스닥 많이 투자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많은 코스닥은 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과 암으로 같이 좀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과거형인가요? 어딘가 있을걸요?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왜 그러세요? 네. 970선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 코스피가 2배 이상 오를 때 코스닥은 사실상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에 있고 해서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박탈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으로 시작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아직도 1,000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정확히 말하면 1,000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100으로 시작했다가 그 IT 버블 때 엄청 올랐다가 이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23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수 평가가 쉽지 않으니까 거기다 그냥 다시. 곱하기 10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97년에 1,000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1년에 IT 버블 깨지면서 30 밑돌고 25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100으로 시작해서 30 밑돌고 막 이러니까 한국을에서 너무 창피하다고 곱하기 뒤에다 10을 0 하나 더 붙이자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얘기죠. 이제 아직도 900대인데 사실 그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손이 갈 만한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특히 이렇게 5,000P를 넘길 수 있었던 거는 그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그 개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영향이 클 텐데 네. 그런 분들이 특히 공부를 해서 믿을 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분 있는 게 좀 아직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지난해 발표를 한 수치지만 이제 2024년 기준인데 상장사 기준으로 한 개 기업이 2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23%인데 이러면은 5개 중에 하나꼴로 해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을 하지 못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이제 추정 실적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달성한 기업도 5%에 불과하고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한데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청와대 오찬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코스닥 3,000 얘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5,000 돌파하면서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도 집중을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또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또 상장 기업들의 체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냥 5,000P가 어느 한순간에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법 개정부터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올라오고 AI 시대에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또 미래 신기술도 보여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모든 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죠. 이제 코스닥을 과연 이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코스닥은 어떤 지수 중심의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개별 기업들, 벤처 기업들, 모험 기업들의 시장이니까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다시 코스피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5,000P까지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야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 물론 이거는 뭐 투자 전문가들도 다 어려워하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6,000P 얘기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JP모건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증권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IB나 증권사들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1년 내에 6천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주당 순이익이 성장률 전망치가 3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6천도 사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6천 달성을 하려면 좀 조건들이 붙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요. 이 AI용 고대역폭 메모리와 이제 차세대 D램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그 대형주들이 코스피 전체 이익 성장의 이제 35% 이상 비중인데 이게 계속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연 될 것이냐. 정부가 이제 주주 환원 강화 정책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PER이 과거 한 9배에서 10배 정도에서 아시아 평균 한 14배까지는 올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업종의 펀더멘털이 더 강화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좀 쏠린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반도체 외에 이제 조선, 방산, 원자력, 에너지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 이야기 위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작년 경제 성장률을 1%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많은 그 소비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 느끼시듯이 실물 경제와 괴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증시만 화랑이고 실물 경제는 좀 이렇게 차가운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갈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요즘에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저한테 그 주식 강연 이런 거 많이 불러주셔갖고 다니는데 초보자분들한테 항상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경제랑 주식시장 완전 다른 거라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고 그 돈의 힘으로 농성 장세부터 금융 장세가 먼저 펼쳐지지 않습니까? 뭐 그게 사실 코스피에서는 진작에 반영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좋지만 상위 몇 개의 기업만 돈을 잘 벌고 주가가 많이 올라도 지수는 끌어올리고 또 거기에 또 투자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이 많이 드는 거고, 뭐 이거는 뭐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뭐 마이너스 성장하지만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자면 과연 이제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행복할까? 많이들 버셨을까? 이게 사실 어디든 양극화가 있습니다만 투자 시장의 쏠림도 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고란 기자. 그리고 이게 약간 이 한국 사람들 특이라고들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라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벌었어 10%. 근데 옆에서 100% 벌면요. 10%가 10% 같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10%면 이게 예금 수익률의 지금 몇 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만족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 플러스 실제로 아직도 계좌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지난해 말 자료라서 그 약간 자주 인용을 하는데 NH투자증권에서 자기는 고객들 계좌 한 300만 개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46% 정도가 여전히 계좌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25년에 76%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지? 라고 계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그 동학개미 운동 이뤘을 때 그때 한창 잘 나갔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이거 투자하라 투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 이런 거 네이버 이런 거 들어갔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네, 당시에 고점에서 들어갔던 종목들을 이른바 이제 이제 투자하신 그때 투자에 들어갔던 분들이 사고서 이게 사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물리면 못 팔고 있잖아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거죠.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팔아야지만 손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오길 기대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제 9만전자 들어가셨던 분들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게 이제 56,000원 저점 찍고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15만 전자가 된 건데, 그래서 다행히 삼성전자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계좌가 플러스가 됐고, 아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열풍에 소외된 다른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계좌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니까 지난해 코스닥 2,555개 종목 가운데 연초 이후에 이제 59.6%가 올랐고요. 하락이 40.4%. 여전히 하락 종목, 상승 종목이 뭐 약간 뭐 되게 더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면. 오른 거 보면. 근데 아직도 하락 종목이 40%는 된다는 거예요. 대형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올랐고 주영주 8%, 소형주는 1.2%. 그리고 아까 코스닥 얘기했는데 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은 뭐 여전히 조금 뭐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다 행복하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늘상 벌어지는 곳이 금융시장이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도 사실은 왜 펀드 매니저들도 벤치마크 대비라고 하는 그 벤치마크는 지수 아닙니까? 코스피 200이라든지 미국으로 따지면 S&P 500 나스닥 지수라든지 그걸 또 능가해야 하는 거고, 지난해 코스피가 75.6% 올랐습니다만 75.6% 이상의 펀드 수익률을 낸 매니저들은 또 많지 않고 항상 어렵습니다. 또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투자는 쏠림의 역사이고 또 비교의 역사이고, 그래서 더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최근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차까지 급등을 하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방 산업, 또 현대차는 자동차보다는 이제 로봇 이슈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또 이게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 혹은 또 기대감을 또 얼마나 줄 것인가 막 이런 거 봐야죠. 강윤희 기자. 일단 반도체 AI 호황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일단 뭐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전히 아직 조금 시장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주가를 이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구하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PER인데 이게 아직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죠.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7배 뭐 이 정도 되는데 디램 1위죠. 삼성전자는 30배를 조금 넘고 SK 하이닉스는 15배가 안 되는데 또 올해 순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했을 때 PER로 비교를 하면은 이 역시도 이제 마이크론은 12배가 넘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10배, 뭐 하이닉스 같은 건 7배도 안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주가가 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 회사가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사실 이 역순이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34, 33 이렇게 해가지고 1, 2위를 나란히 점유했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6%밖에 되지 않고 또 특히 요즘에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진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만 놓고 보면은 특히 SK 하이닉스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삼성전자가 33% 그리고 마이크론이 18%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평가됐냐? 마이크론에 비해서 아직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좀 이 삼성전자나 SK를 많이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가 뭐 그 ADR 주식 예탁 증서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상장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외국의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SK 하이닉스를 좀 더 알리려는 이유도 한 가지는 좀 포함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세계 3위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6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한 550조 원 정도 되니까 시총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한 20% 정도 더 높고 그런데 실적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비싼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렴한 편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 샌디스크라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만드는 회사 주가가 작년에 한 샀었어요.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샀었어야죠. 근데 올해 들어서만 3주 만에 거기서 2배가 더 올랐습니다. 그런 거 비하면 뭐 우리나라 IT 주식들은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일각에서는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의 로봇 선보이면서 엄청나게 이제 큰 관심을 끌었는데 그런데 노조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합의 없이는 로봇 단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시작됐다 이러면서. 산업혁명 당시에 그 기계를 파괴하자는 그런 맞습니다. 운동. 이거 보면서 저는 그 CES에서 아틀라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시연 영상 이렇게 왜 그 예. 차체 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야 앞으로는 저 이 휴머노이드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겠구나라는 약간 불안감, 위협감을 느꼈는데 실제 생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 목숨줄을 이제 밥줄을 끊는 그렇죠, 밥줄이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명을 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성명을 낸다고 이런 도도한 흐름을 사실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대책을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 합의가 참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항상 뭐 제도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더 훨씬 앞서 나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하는 것도 과연 노사 교섭 단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건지 의제로 올려야 할지 어떻게들 보세요? 일단은 이걸 정말 단순하게 가격과 어떤 계산서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게 인간을 고용을 했을 때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평균 연봉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 물리적인 한계를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어서 24시간 가동도 가능하고 충전만 한다면 그리고 뭐 50kg 이상의 물건도 번쩍번쩍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아틀라스 한 대당 가격이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연간의 유지 비용이 한 1,400만 원이면 그냥 뭐 현대차 생산직의 고연봉이라고 하죠. 이 고연봉 감안하게 되면 2년 내에 이 로봇 투자비 회수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경쟁사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공장 물류 업무에 이미 옵티머스를 시범적으로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데들도 로봇을 현장에 투입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도 무조건 이런 흐름을 무시하거나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더 무서운 이유는 그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 로봇이 육체 노동이나 3D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노동을 대신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학력, 고임금, 전문직의 어떤 업무들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 고용의 약 47% 정도가 앞으로 20년 내에는 자동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로봇 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긴 이익을 더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시간 단축이나 아니면은 뭐 고용 기금 이런 것들로 전환해서 노사 간의 타협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기본소득이 아니라 또 기본 고소득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사연구이님 현대차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도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동안 적당히 좀 했어야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각의 그런 노조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또 그게 우리 작은 아버지, 삼촌, 우리 아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야기라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명부님 로봇이 들어오면 진정한 의미의 금속노조 탄생이네요라고도 보내주고 짤이 유행하더라고요. 로봇에다가 이렇게 빨간 띠 금속 그리고. 예, 로봇. 아이고 우리가 또 같이 생각 많이 해나가야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신소영님이 주가지수 알려주실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언급을 안 해주시네요. 대한민국이 그냥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요 조선주가 많이 오릅니다. 아까 한화오션이 한 6% 오르고 현대중공업도 오늘 한 3% 이상 급등하고 조선주는 또 사상 최고치 가는 것도 있고요.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진수님 대호 씨 토론하면서 게시글 읽으려니까 머리가 두 개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딱 알고 계시지? 김정민님 저는 올해 말에 코스피 6,500 정도 봅니다라고. 그 바람대로 되면은 김정민님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연말에. 경제상식 퀴즈.